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사교육, 고등교육의 중국어 강사 원상현입니다. 중간고사가 약 2주 남은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과천외고 중국어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분들의 성공적인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과천외고 중국어과 내지 영중과 중간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시험 대비에 큰 도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천외고 중국어과 중간고사 대비인데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별로 교재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제 1학년 전공기초 중국어, 중어과랑 영중과 둘 다 이 교재를 사용하고 이제 범위만 좀 다릅니다. 2학년은 중국 문화는 중어과에서, 중국어 독해와 작문은 영중과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3학년은 중어과, 영중과 모두 수능 특강을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 1학년과 마찬가지로 범위만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1학년 분들의 경우에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제 한자의 글자체를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음, 이 해당 글자의 병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뜻, 이제 단어의 뜻을 모르면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뜻도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부분을 특히 더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어과는 이번에 한 시험 범위가 3단원 정도 되고 영중과는 한 2단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부담 있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2주가 남았음에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문법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나오는 문법까지를 해서 문법에 맞는 유형별의 예문을 학습하시면서 어떤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 어떤 문장은 틀린 문장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 왜 맞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 직관적으로 풀다가 이제 직관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틀리고 왜 맞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실 때도 문장들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몇백 문제 이렇게 드리죠. 이 문장들을 보면서 이 문장은 이래서 맞아. 이 문장은 이래서 틀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하면은 시험에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보시는 걸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어를 완벽하게 외운 학생, 뜻을 완벽하게 외운 학생이라면 독해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실수 없이 답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독해는 좀 무난한 유형이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분들, 이제 2학년 중어과하고 영중과가 이제 책이 나뉩니다. 물론 이제 중어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교재도 이렇게 있고 한데 중간고사니까 딱 중국 문화와 중국어 독해와 작문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각 문화별 특징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중국의 개황이라든지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문화 파트의 내용들을 중국어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어들을. 예를 들면 소수민족 파트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여러 소수민족이 있어요. 중국은 소수민족이 한 55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각 소수민족들의 문화가 있는데 이제 문장이 우리는 항상 복문을 주의해야 됩니다.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A 부족은 A하고 B 하다라고 했을 때 A는 앞에 부족의 설명이 맞지만 B는 다른 부족의 특징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만 읽고 이거 맞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바로 이제 틀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는 항상 끝까지 읽으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파트, 문법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라도 이 문화의 내용을 중국어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한국어로 일단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알고, 물론 선생님이 중국 문화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한국어로 다 요약해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게 된 다음에는 중국어로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중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어 독해와 작문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중국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이제 특히 작문 파트 영역 고2 영중과 과천외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술형을 보게 되셨어요. 역대급입니다. 선배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 보시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최초예요. 여러분이 역사에 산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 중국어 독해와 작문에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까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내용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과서의 이름에서 보듯이 중국어 독해와 작문입니다. 독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작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의 매 챕터마다 보시면 단어구들을 잘라서 순서 배열하는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학습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그 본문에 대한 통암기들도 가능하다면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각 단원별 파트에 있는 순서별 문제 말고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주는 여러 변형 어구들을 한번 이렇게 맞춰 보면서 내가 그 문장에 구성되는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작문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태껏 이제 지금 중국어과 2학년 분들 1학년 때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2학년 때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뀐다. 예, 갑자기 서술형이 출제돼요. 물론 이제 중어과는 출제가 안 되지만 영준과가 이번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 다 약간 좀 불안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독해 부분도 문화 파트랑 중국어 독해 작문 파트의 그 독해 부분도 좀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인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수를 금해야 됩니다. 자, 3학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3학년은 1학기 정도가 내신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챙기는 친구들만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3학년 1학기까지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 자체가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독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의 그 한자체, 그 다음에 병음, 뜻, 암기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또 각 챕터마다 있는 그 OX 퀴즈들 한번 풀어보시고 매 단원별로 그 9번, 10번 문제가 문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10번 문제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본문에 해당하는 단어와 내용과 문법을 철저하게 학습하셔서 변형 문제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 파트에 대한 내용들도 보통 이제 매 단원별로 한 이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철저하게 내용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은 사실 학생분들이 잘 맞아요. 근데 이 마지막 문제, 매 단원별 문화 파트 문제 많이 틀리시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해는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의 중어과 영준과 분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단어만 잘 외워도 70점에서 80점은 나옵니다. 단어만 잘 외워도 나 진짜 이거 문법도 하나도 모르겠고 나 수업을 잘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포기해야 될까요? 그 1학년 분들 특히 1학년 때 중국어 포기하시면 2학년, 3학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확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학기 중에는 사실 한번 템포를 놓치면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분들, 더군다나 영준과 분들은 2학년 때 시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어 시수가 1학년 때 중국어 뭐 이 정도 시수니까 난 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안심하시는 분들은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70점에서 80점 정도는 단어만 완벽히 알아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세요. 나 진짜 뭐 하지? 너무 모르겠다. 단어만 외우세요. 단어만 잘 외워도 그 정도 점수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대한 학습들, 이제 해당하는 문법을 배우고, 물론 어차피 킬러 문제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최상위권을 가르는 건 결국 문법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시험 외적인 수행평가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단어를 다 외웠다 라고 하면 이제 문법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거는 내가 알고 있죠. 왜냐면 이해는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걸 제대로 체화시켰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법 문제, 특히 1학년, 2학년, 3학년 분들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보듬교육에 오시면 선생님이 문법 문제, 학생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이 주고 있어요. 시중에서 이렇게 중국어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물론 이제 저도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저도 직접 제가 만든 문제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 학원에 오셔서 좀 중국어 선생님하고 제대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어도 과천외고 서술형이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천외고 중국어과 내신 문제 유형별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선생님 이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단어에 대한 부분들, 중국어의 한자, 한어병음 뜻을 정확하게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그래서 적절한 한어병음 고르기, 뭐 한어병음의 성조 배열 고르기, 공통된 한자 고르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이 내용들은 단어만 외우면 맞을 수 있다 했습니다. 단어는 제발 외우세요.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하예요, 여러분. 쉽다는 얘기죠. 단어만 외우면 되니까. 근데 틀린 단어 구별하기. 한자체를 획수를 하나 바꿔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게 글자 체형을 명확히 모르고 그냥 평상으로 기억하신 분들은 많이 틀리세요. 틀린 단어 구별하기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틀린 단어 구별하기는 상급 문제입니다. 네, 중급 문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독해 문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본문의 내용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은 또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내용일치라든지 아니면 빈칸에 알맞은 문장 고르기 또는 문장 순서 배열 등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조금 과천외고 내신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내용 부분에서 빈칸에 알맞은 문장이나 문장 순서 배열은 사실 독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선지에 문법을 틀리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시는 학생분들 알맞은 문장이나 문장 순서 배열 고를 때 이거 뜻이 맞네 하면서 그냥 고르지 마시고 이게 문법적으로도 맞은가 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 고2 특히 보셔야 돼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까 말했죠. A랑 B를 섞어 놓는다고요. A는 A 것만 찾아야 됩니다. B는 B 것만 찾아야 되고요. A랑 B를 섞어 놓으면 그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복문 주의하세요. 복문. 뭐뭐이고 뭐뭐하다. 뭐뭐인데 뭐뭐하다. 뭐 이런 것들. 앞문장이 맞는데 뒷문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앞문장이 틀리게 내면 어차피 그냥 넘기니까 괜찮겠죠. 근데 앞문장이 맞게 내면 맞네 하고 이제 뒷문장 안 읽어본 친구들은 틀려요. 끝까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방심하지 마세요. 중국 개론하고 교과서 파트별 문화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문화의 각 끝에 나오는 그 성어 문제 있죠. 성어 문제. 속담이나 이런 것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어떠한 의미의 속담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인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문법 파트. 사실 이제 그 학원을 다니거나 이 보듬교육에서 이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사실 이 문법이죠. 중국어 내신 어법 마스터 원상현. 문법에 대한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과천외고 1학년 중업과도 그렇고 영중과도 그렇고 문법에 대한 중요성이 확 올라갔어요. 저는 사실 다른 외고 같은 경우에는 고2나 고3 때 배우는 문법인데도 선생님들이 고1 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문법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단어 암기는 잘 하세요. 그건 성실하면 누구나 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법부터는 상당한 이제 이해력과 논리력과 암기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걸로 최상위권이 갈릴 수 있다. 옳은 문장이나 틀린 문장 고르기 또는 문장 작문하기, 이런 문제들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돼요. 보듬교육에서 선생님한테 중국어를 배운 학생분들 또는 앞으로 배우게 될 학생분들, 앞으로 시험 잘 준비하셔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보듬교육에 오셔서 선생님한테 중국어 수업을 들으시면 중국어 내신 대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윈터, 겨울방학부터 정규 교과과정
까지 이렇게 들어오신 선생님, 학생분들 너무나 고생했고, 앞으로 남은 2주 좀만 더 화이팅하고, 직보 때 한 번 더 얼굴 보고 마지막 데뷔 한번 진행하겠고요. 앞서가는 사교육 원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